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벌써 회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회자가 되면 될수록 그쪽에서 뭔가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방송을 보면서 언급되는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 올해는 알파를 찾자. 종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서부터 새롭게 언급을 많이 되는 섹터가 신규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예.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될까? 예.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주도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 다음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찾아야죠. 열심히 찾아야죠. 열심히 찾는다는 게 남들은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 발굴해서 찾는 거 있죠.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사항. 그러니까 보니까 예. 많이 알려져 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는 쪽이 가긴 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에 왜 제가 매매 심리 책 썼을 때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 주변에 주식을 꽤 잘하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주변에 트레이더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일단 분산 투자 별로 안 해요. 일단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멋진 말을 하신 이제 선배도 있고 또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증권맨이고 아니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근처에 갔다가 우리 왜 불나방처럼 갔다가 다 타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2차 전지 가지 마. 로봇 가지 마. AI 가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사 죽을까봐 딴 데 가서 숨어 있다가 얼어 죽는다 먼저. 너무 저는 그 얘기가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너무 뭐랄까요? 지금도 의지였지만 맞아. 주식상은 그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얘기 오랜만에 이 자리 여기서 815원에서 편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왜 저보고 단타 하란 말이야? 작전주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래요. 속성이. 그렇죠.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좀 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시기를 다음에 뭘까? 라고 있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뭘 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뭐 PEG 보면서 그렇지. 시간의 그러면서 힘에. 예, 짐 슐레이트처럼 영국에 뭐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것도 뭐 제 책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하루 정도를요 각 경제 TV나 경제 관련 우리 815 머니 뭐 이런 유튜브를 봐요, 여러분. 거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섹터와 종목 있죠. 그게 지금 제일 핫한 거예요. 아하. 그게 제일 핫한 겁니다. 지난주서부터 새롭게 언급을 많이 되는 섹터가 신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날 셀트리온 급등했다가 월요일날 주춤했다가 어제 급등,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주가를 보시면요. 일봉 보면 엄청 올랐네? 저 고점으로 주봉과 월봉을 보면 완전 폭락한 상태에서 이제 3일 오른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이 그냥 셀트리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할 때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LLF, 에코프롬 얘기하듯이 LG에너솔 얘기하듯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한미사이언스, 한미아프, 종근당 얘네들이 움직이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벌써 회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회자가 되면 될수록 그쪽에서 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딴 섹터 가서 딴 데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회자가 되네? 그래?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내가 아는 기업 또는 예전에 내가 한번 했던 기업인데 얘는 괜찮은 기업인데 그러면 내가 관점에 넣어놓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추종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안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봤더니 많이 오라 올랐어. 맞았네? 그럴 때 올랐어. 이거 어떻게 사? 그럼 맨날 못 사는 거죠. 맨날 못 그렇죠.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방송을 보면서 언급되는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요 자료에서 이건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굉장히 이게 안에 자료가 그래픽도 잘 돼 있고 도식화도 잘 만들어놨고 또 내용은 좀 좋게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 셀 업체들 있잖아요. 네. 셀 업체들 주가가 뭐 제일 먼저 올랐죠. 그리고 동반하면서 소재 업종들이 많이 올랐죠. 셀 업체와 소재 업종이 오른 이유는요. 셀 업체들은 완성차 메이커의 수주를 받고 있죠, 지금. 소재 업종은요. 소재 업종도 수주를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테슬라의 LF 수주 받잖아요.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야 앞으로 될 거야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봐야지 수주를 알죠. 받으면서 이제 수주 받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주 받아서 앞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야. 그래서 2025년부터 뭘 하고 그 다음에 2027년부터 이제 양산화를 시켜서 공급받 뭐 이런 시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뭐냐면 수주를 받아서 부지 선정하고 토지 인허가하고 인력하고 여기 단계예요. 대부분이. 라인 깔지도 않은데도 많아요. 지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화면 보세요. 2021년과 22년도에는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 그 수주를 받아서 해외 부지 선정하고 인허가 받고 인력 충원하고 그리고 소위 그 건물을 짓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양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품 만들려면요? 장비 설치해야 됩니다. 이제 장비 그렇죠. 설치해야 돼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장비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반도체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먼저 어떤 산업이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완성품 메이커 당연히 선두니까 올라요. 선두, 우리 여기 2차전 셀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 뭐냐면 소재가 먼저 움직입니다. 소재들이. 근데 지금 이거는 2차 전지는 소재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어떻든 장비 라인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라인업 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주가가 올랐냐? 아직 안 올랐어요. 왜요? 뭐 수주 받은 게 있어야지. 뭐 수익으로 연결된 게 있어야죠. 그냥 계속 이 앞 단계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개화되고 양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장비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걸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 종목에 있는 셀과 그리고 소재 종목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쪽에 많이 올라서 내가 돈을 뭐 더블을 벌었다. 그럼 돈을 그 중에서 조금 떼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자신 없고 나 2차 전지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장비 부품주 중에서 찾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요 표를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약바이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제약바이오가 될지 뭐 철강이 될지 아니면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이 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네옴시티 오일머니 때문에 뭐 그게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뭐랄까요 그 재건 사업 때문에 준비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가면서 분명 이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얘기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고 가장 밑에 있었던 것이 바이오였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보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때 움직이냐면요. 경기 안 좋고 금리 인하고 막 이럴 때 있죠. 남들 안 좋을 때. 남들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오일머니와 관련된 네옴시티 있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회장 있죠. 이번 3월에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오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거기 지난번에 보셨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테마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또 물론 최근에 급등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주식들은 또 그렇다고 또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선택하기가 애매한 네. 가는 말에 채찍을 더하라는 말도 있고 네네. 때리라는 말도 있고 그래도 또 기다리는 전략이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개인에게는 가장 적합하지 않냐. 예.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 때는. 예.
주관을 갖기가 참 쉽진 않아요. 주식을 이제 편하게 말씀 주시니까 이제 시황 끝났고 이런 것들 다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사실은 뭐 매번 똑같은 얘기고 여러분 뭐 계속 매번 반복되는 말씀을 듣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결정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인터넷이니까 지금 28년 됐잖아요. 지금도 어떨 땐 이거 하고 싶고 어떨 땐 이거 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똑같이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주식으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고집 있게.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볼게요. 고집 있게 자신만의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요, 시황과 관련된 시크릿컬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짐 슐레이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피터 린치 뭐 이런 분들을 오히려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보다 더 좋아합니다. 투자 성향이 저는 그쪽이라서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성숙 산업이 아닌 시크릿컬 산업들은 대부분 성숙 산업이에요. 성숙 산업이 아닌 향후에 세상이 그쪽으로 변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이거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얘가 성공할 거라고 기업을 믿고서 간다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나중에 좋아질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은 쉽지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포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수조 원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다가 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어렵죠. 자율주행 포 굉장히 어렵죠. 자율주행 3단계까지 지금 가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3라 하면 우리가 지금 반자동 정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4로 가고 자율주행 5로 가는 게 안 가겠습니까? 그걸로 가겠죠. 자율주행 3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자율주행 4도 가겠죠. 그쪽으로 가겠죠. 이거는 앞으로 성장할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의 중에서 재무구조만 살펴보시고 현금흐름표 좀 살펴보시고 그런 종목을 가지고서 내가 뭐 2년 또는 3년 기다렸다. 근데 어떤 분이 중간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 한쪽에서는 야 그러다 시장 폭락하면 다 개뿔 아니잖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시장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들고 가서 그런 종목이 나중에 보니까 10배 올랐더라.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완벽하게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모멘텀 투자만 하든 아니면 차트만 갖고 트레이딩을 하든 본인의 투자 방식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로봇주 막 떠요. 네.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가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160 몇 억이에요. 올해가 매출이 210억인가 230억이 목표입니다. 시총이 얼마입니까?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이에요. 엄청나요. 이거 이걸 애널리스트나 누가 이게 분석이 됩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주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을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사죠. 불안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형주가 갖고 있는데 중소형주가 막 급등을 해서 나 도저히 안 되겠고 나도 중소형주 해봐야지 했다가 그랬다가 또 만약에 지수 2,500포인트 넘어서면요 삼성전자 갈 때 코스닥 하락합니다, 여러분. 코스닥 하락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차 잘못했어. 역시 나는 대형주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고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권하는 바는 중소형주는 성장주는 장기 롱텀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 거고요. 대형주는 시황에 맞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든 소형주든 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작년은 시장이 추세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마도 없었고 종목도 없었어요. 저평가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든 저점 확인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해냈고 했기 때문에 종목도 있고 테마도 있고 이 주식은 싸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이 주식은 싸라고 하는 종목은 자기 가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알파를 찾자, 종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2월 CPI라든가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그거 외에도 뭔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시장은 그냥 심플하게, 저는 심플하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순하게 좀 하자 그러는데 금리와 환율입니다. 금리와 환율. 예, 금리와 환율로 시장은 움직이는 거니까 시황을 보고서 투자하실 분들은 금리와 환율만 계속 보는 거고요. 환율이 1,440원 갔다가 1,30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30원 정도 와 있잖아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시 1,300원 깨고 내려가서 1,200원 초반으로 많이 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무엇이냐. 또 기준금리도 그렇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시중금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잖아요. 미국이요. 네.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이 국채 수익률이 4% 5%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만큼 채권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 플레이어들은 분명히 저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도 많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되면은 시장은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얘들이 지금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빠지는 거고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시장은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지난 12월에 4분기 실적 발표보다도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어닝의 눈높이를 낮춘 거는 작년 3분기부터였어요. 네. 3분기에 낮춰놨고 그 다음에 4분기에 낮췄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4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난번 발표할 때. 삼성전자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뭐 적자 규모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엄청 낮아졌습니다. 네. 요게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을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서프라이즈율, 쇼크율 이것에 따라서 시장은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공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까요?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에 지면에 닿으면 요만큼 반등 주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 요만큼 반등 주고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면에 닿잖아요. 즉 어떤 표현이냐면 계속 그 기울기에 이게 하향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이게 완만해지잖아요. 안 좋아요 실적이. 그러나 주가는 뜹니다. 반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가가 막 올라요.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굉장히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져. 이거 왜 이러냐고 질문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기울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익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익의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거든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이익이 실적은 좋은 건 알아. 그러나 가파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면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눈높이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어느 정도로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도 기업들의 이후 하반기의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